101번 직업 직무의 전문가 윤리는 회사 소속 임직원의 직무 윤리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정답은 O입니다. 102번 회사가 가져야 할 기업 윤리에서 기회비용을 대하는 태도는 직원이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이 중요하다. 정답은 O입니다. 103번 다음 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1번 수탁자 의무, 2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3번 선관주의 의무, 4번 전문가 책임 의무. 정답은 4번입니다. 104번 다음 중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면직, 2번 감봉, 3번 견책, 4번 주의적 경고. 정답은 4번입니다. 105번 다음 중 금융상품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주의적 경고, 2번 업무 전부 일부 정지, 3번 시정명령, 4번 기관주의. 정답은 1번입니다. 106번 금융소비자 이익 우선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고객의 이익은 회사 및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2번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번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4번 주주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7번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 당사자가 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답은 O입니다. 108번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상시감시 또는 검사 결과에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에 대하여 당해 금융회사에 대해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109번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중 사전적 보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금융 피해 예방, 2번 건전성 감독, 3번 금융교육, 4번 금융민원 분쟁 조정. 정답은 4번입니다. 110번 다음 중 미스터리 쇼핑과 관련하여 가장 맞지 않는 것은? 1번 미스터리 쇼핑이란 판매 현장 사전 점검그로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 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이다. 2번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설명 의무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3번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장은 고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4번 금융감독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 평가된 회사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1번 다음 중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이해상 충행위가 발생하기 쉽다. 2번 모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은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위한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므로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3번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등에 대한 광고 관련 규제가 지13년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다. 4번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2번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건전성 감독 및 검사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다. 정답은 X입니다.
113번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보호 업무와 사후적 보호 업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정답은 5입니다. 114번 다음 중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행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번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계약 서류를 대신 작성할 수 있다. 3번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업무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갖는다. 4번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15번 다음 중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번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3번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등록을 마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4번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위법 행위에 연대 책임을 지므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한 뒤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6번 다음 중 금융분쟁 조정 사례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금융회사에 알리지 않고 금융소비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게 귀속된다. 2번 사업자라 하더라도 다른 소비자와 동등한 지위 및 거래 조건에서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면 할부 항변권이나 할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비대면 거래라 하더라도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상품 관련 계약서를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서면, 종이으로 교부해야 한다. 4번 본인 확인 또는 계약 체결 의사의 확인 소홀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7번 A씨는 지13년 3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인 B씨를 통해 금융회사 C와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B씨는 금융회사 C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가장하여 A씨에게 대출 약정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의 일부를 B씨가 보전하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이면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뒤 금융회사 C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으로 A씨에게 이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하기로 했고 A씨는 손해금액 전부를 배상받았다. 이때 금융회사 C는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118번 A씨는 지13.3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인 B씨를 통해 금융회사 C와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B씨는 금융회사 C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가장하여 A씨에게 대출 약정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의 일부를 B씨가 보전하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이면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뒤 금융회사 C는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로서의 책임으로 A씨에게 이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하기로 했고 A씨는 손해금액을 전부 배상받았다. 이때 금융회사 C는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119번 할부계약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항변권은 계약서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별도 요건 없이 행사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120번 다음 중 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번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인 은행원 2번
생명보험회사 대표이사. 3번 손해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4번 보험중개사. 정답은 2번입니다. 121번 은행의 부수 업무 중 신고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빅데이터 판매. 2번 팩토링. 3번 보호예수. 4번 상호부금. 정답은 1번입니다. 122번 개인 신용정보 관련 법률 적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융기관 등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다. 2번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다. 3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경우 민법을 따른다. 4번 법인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업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3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2번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모집인이 다른 손해보험사를 위해 모집하는 경우. 3번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작성하는 경우. 4번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정답은 2번입니다. 124번 다음 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2번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모집인이 다른 손해보험사를 위해 모집하는 경우. 3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작성하는 경우. 4번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분야의 보험회사에 대한 모집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5번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할부금융이라고 한다. 정답은 5입니다. 126번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127번 다음 중 근로소득으로 증빙 가능한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번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3번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용. 4번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소득자용. 정답은 3번입니다. 128번 다음 중 인정소득의 활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을 구하였다. 2번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소득을 구하였다. 3번 연간 임대료 수입 내역으로 소득을 구하였다. 4번 연간 매출액 총액을 근거로 소득을 구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9번 차주와 배우자의 소득합산 시 소득합산이 불가능한 방식은? 1번 차주, 증빙소득 배우자, 증빙소득. 2번 차주, 인정소득 배우자, 인정소득. 3번 차주, 신고소득 배우자, 신고소득. 4번 차주, 신고소득 배우자, 증빙소득. 정답은 2번입니다. 130번 우디움 중 거치식 분할 쌍환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는 대출은? 1번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금 대출. 2번 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중도금 대출. 3번 채무인수. 4번 신고소득을 적용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정답은 4번입니다. 131번 다음 중 거치식 분할 쌍환 방식으로 취급할 수 없는 대출은?
1번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금 대출. 2번 재건축 사업지에 대한 중도금 대출. 3번 채무인수. 4번 신고소득을 적용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정답은 4번입니다. 132번 보험설계사, 시간강사, 사업소득자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시점부터 1년 이상 계약임이 증빙되는 경우 지속성을 가진 상시소득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정답은 5입니다. 133번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파생금융상품 배당 등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134번 다음 중 주택담보대출 규제지역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투기지역, 2번 투기과열지구, 3번 3종 일반주거지역, 4번 조정대상지역. 정답은 3번입니다. 135번 다음 중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LTV 주택가격, 사정가액에 대한 여신의 비율. 2번 DTI 차주의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3번 스트레스 DTI 실제금리에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 DTI. 4번 고부담 대출 LTV 또는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 정답은 4번입니다. 136번 다음 중 연소득 산정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연소득 확인을 생략했다. 2번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번 차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기로 해서 배우자의 부채도 합산하였다. 4번 2년간 근로소득을 증빙한 차주가 장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어 증가분을 반영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137번 빈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국세청의 사실증명원 상납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2번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3번 당해연도 사업 개시하였으나 입증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4번 부부 합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138번 고가주택은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중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정답은 X입니다. 139번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출할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140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DTI 산출 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분할 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2번 원금 일시 상환 방식, 연간 이자액 플러스 대출 총액 대출 기간. 3번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방식, 연간 원리금 상환액 대출 기간.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분할 상환 개시 이후 연간 원리금 상환액. 정답은 3번입니다. 141번 다음 중 DTI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 경매 참가를 위한 불가피한 채무 인수의 경우. 2번 동일 담보와 관련하여 신청건을 포함한 1억 원 이내 소액 대출. 3번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4번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 정답은 4번입니다. 142번 다음 중 스트레스 DT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의 향후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를 가산해 산출한 DTI다. 2번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변동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3번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번. 대출 상환 구조 개선을 위해 일시 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 없는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3번. 다음 중 적용할 수 있는 최대 LTV 비율이 다른 하나는? 1번. 서민 실수요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2번. 일반 무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의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3번. 1주택자의 기타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4번. 생애 최초 자격 대상자의 투기 지역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정답은 4번입니다. 144번. 주택 보유 세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 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작성하나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특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145번.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란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부채 상환액의 원리금 비율로 신규 취급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금융기관의 기타 부채, 연이자 상환액의 합계액을 연소득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정답은 5입니다. 146번. 다음 중 기업 여신으로 취급할 수 없는 대상은? 1번.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 2번. 한명회사. 3번. 학교법인. 4번. 유한책임회사. 정답은 3번입니다. 147번. 다음 중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가진다. 2번. 권리 능력의 확인은 본인 확인으로 귀결된다. 3번. 본인 확인만 되면 자연인이 권리 능력자인 것은 자동으로 확인된다. 4번. 권리 능력 제한사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제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48번.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정의 중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 1번. 부족하여. 2번.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3번. 제약으로 인해 후원이 필요하여. 4번. 위탁이 필요하여. 정답은 1번입니다. 149번. 외채무관계 인별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중 재외국민 등 재외동포에 사용할 수 없는 신분증은? 1번. 여권. 2번. 외국인 등록증. 3번. 외국 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4번.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정답은 2번입니다. 150번.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정의 중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 1번. 부족하여. 2번.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3번. 제약으로 인해 후원이 필요하여. 4번. 위탁이 필요하여 피한정 후견인에 대한 정의를 묻는? 정답은 1번입니다. 151번.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152번.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요건으로 한다. 정답은 X입니다. 153번. 구속행위, 간주규제에 적용을 받는 상품이 아닌 것은? 1번. 퇴직연금 신탁. 2번. 양도성 예금 증서. 3번. MMF. 4번. 집합투자증권. 정답은
3번입니다. 154번 다음 중 제한거래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2번 연체 사유로 유의거래처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거래처 3번 특수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 4번 금융질서 문란자 정답은 1번입니다. 155번 은행법상 구속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 중 실질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번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번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해약 또는 인출을 거절하는 행위 4번 개인 신용등급 7등급인 차주에게 적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정답은 4번입니다. 156번 다음 중 은행법상 금지 여신이 아닌 것은 1번 은행 자회사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2번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3번 은행의 주식을 사기하기 위한 대출 4번 은행 임직원을 위한 소액대출 정답은 4번입니다. 157번 예적금 신탁수익권 담보여신은 예적금 신탁수익권 상품가입일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취급이 금지된다. 정답은 X입니다. 158번 대출 실행일 전 1개월 내에 가입한 정기적금은 불공정 영업행위이나 대출 실행일 후 1개월 내에 가입한 정기예금은 정상 영업행위이다. 정답은 X입니다. 159번 다음 중 대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기업운전자금 대출 2번 할인어음 3번 지급보증 4번 예금담보대출 정답은 3번입니다. 160번 다음 중 차주의 성격상 공공 및 기타 자금 대출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영리단체에 대한 대출 2번 학교법인에 대한 대출 3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4번 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정답은 1번입니다. 161번 다음 중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신기간 중 대출금 원금과 이자 총액을 약정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월 상환하는 방식이다. 2번 소득 및 지출이 장래에도 일정한 경우 유리한 상환 방식이다. 3번 초기 원리금 부담액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 작다. 4번 월납이 파는 원금은 매월 일정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162번 다음 중 보증여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담보물건이 유효담보가액 이내에서 취급하는 여신이다. 2번 담보 없이 보증인을 세워 취급하는 여신이다. 3번 담보의 유효담보가액 초과하여 취급할 때 본인의 신용으로 취급하는 여신이다. 4번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여신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3번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164번 약정기간 중 이자만 부담하다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법을 불균등분할 상환이라고 한다. 정답은 X입니다. 165번 다음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출연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연립주택 2번 근린생활시설 3번 근린주택 4번 MCG에 가입한 오피스텔 정답은 2번입니다. 166번 다음 중 DSR 산출 대상인 것은 1번 분양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2번 전세자금대출 3번 주택연금 4번
예금담보대출. 정답은 1번입니다. 167번 다음 중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다. 2번 고객은 중도상환해약금을 포함한 은행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3번 철회의사 표시, 원리금 전액 상환, 비용 반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번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정보는 삭제되어 대출 이력이 남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8번 다음 중 대출 종류와 DSR의 부채 산정 방식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대출 총액 25년. 2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대출 총액 4년. 3번 신용대출, 대출 총액 10년. 4번 유가증권 담보대출, 대출 총액 8년. 정답은 3번입니다. 169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170번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DSR이라고 한다. 정답은 X입니다. 171번의 다음 중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 중 법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예금보험료, 2번 업무원가, 3번 출연료, 4번 교육세. 정답은 2번입니다. 172번 다음 중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출 실행 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2번 대출 기간 중 월이자액이 균일하여 상환계획 수립에 용이하다. 3번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다. 4번 통상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3번의 다음 중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연소득의 증가, 2번 직장 내 직위 상승, 3번 외부 신용 점수의 상승, 4번 총부채의 증가. 정답은 4번입니다. 174번 다음 중 가산금리의 산출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리 변동주기 도래시, 2번 담보조건 변경시, 3번 금리 인하 요구권 요청시, 4번 보증인의 신용상태 변경시. 정답은 1번입니다. 175번 대출금리 산출 당시의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계속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금리이다. 정답은 X입니다. 176번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차주가 금리 인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177번 다음 중 이자를 후취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은? 1번 증서대출, 2번 기업 구매자금 대출, 3번 할인어음, 4번 무역어음 대출. 정답은 3번입니다. 178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사가 보증약관에 따른 이행책임 있는 보증금액을 대위변제한 때, 2번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3번 보증채권자가 보증해지, 취소, 신청서로 보증해지를 요청한 때, 4번 납부기한까지 분납보증료를 납부하지 않고 2개월이 경과한 때. 정답은 4번입니다. 179번 여신의 일수 계산 방법 중 기일 또는 상환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대출 당일의 대출금 회수 시,
2번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번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 채권. 4번 윤년에 실행된 분할 상환 대출의 이자. 정답은 4번입니다. 180번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주택에 포함된다. 2번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5억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이하 대상이다. 3번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4번 임대차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필수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181번 보증료는 외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통한 대출 취급 시 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대출 이자 납입금액에 포함되어 납부한다. 정답은 X입니다. 182번 한도거래 여신 미사용 수수료란 한도대출의 적정 한도 유지를 위하여 한도금액의 일정율을 징수하는 수수료이다. 정답은 X입니다. 183번 다음 중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사용하는 준부동산이 아닌 것은? 1번 선박, 2번 건설기계, 3번 기계기구, 4번 항공기. 정답은 3번입니다. 184번 다음 중 가계대출 약정 시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이사회의사록, 2번 융자상담 신청서, 3번 대출거래약정서, 4번 개인, 신용, 정보조회동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85번 다음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3번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 4번 장래지정형으로 피담보 채무의 확정 청구가 도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186번 다음 중 근저당권 결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래지정형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설정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다. 2번 자동확정형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3번 지정형은 최대 5년 이내의 특정일을 결산기로 한다. 4번 지정형 또는 자동확정형으로 결산기가 도래하여 채무가 확정되어도 한도거래의 개별 대출은 가능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7번 상품설명서는 내부통제부서의 승인 및 심의번호가 있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188번 대출거래 약정서의 날짜 기재는 반드시 대출 실행일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X입니다. 189번 물적담보의 분류 중 약정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1번 질권, 2번 유치권, 3번 전세권, 4번 저당권. 정답은 2번입니다. 190번 다음 중 다세대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택용도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경우, 2번 다세대인 도시형 생활주택, 3번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하이고 한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 한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정답은 1번입니다. 191번 다음 중 주택임대차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이 없는 공동주택은 방수와 관계없이 방 1개에 해당하는 지역별 소액 보증금을 공제한다. 2번 임대차 계약이 없는 단독주택은
전체 방수의 지역별 소액 보증금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선순위 임차 보증금은 전액 공제한다. 4번 은행 저당권 설정 전 확정일자만 갖추면 임차인은 전액 은행 대출금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192번 다음 중 확정일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확정일자인을 부여한 경우 해당된다. 2번 공정증서의 경우 그 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뜻한다. 3번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증명력이 부여된다. 4번 확정일자가 있는 서면은 확정일자 당시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력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3번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정답은 X입니다. 194번 근린주택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건물로서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 정답은 5입니다. 195번 다음 중 나대지 담보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반드시 토지 전체 면적의 지상권을 설정한다. 2번 나지, 라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건축법상 지목이 인 토지가 나대지이므로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 3번 지상권을 설정한 나대지 등의 건물 신축 용도로 사용 승낙을 하는 경우 후취담보로 취득한다. 4번 부분 지상권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토지의 정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 면적 중 최소 25% 이상 설정해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6번 다음 중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취급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도 내 개별 여신으로 취급하는 상호보험 할인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의 한도 약정으로 보증이 성립한다. 2번 개별 보증서는 건별 대출로 취급하며 근보증서는 한도 거래로 한다. 3번 신용보증서상 대출 과목이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인 경우 계정 과목을 기업운전 일반자금으로 하는 상품은 모두 취급 가능하다. 4번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의 대위변제 신청 시 차주의 예금은 상계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7번 다음 중 공장저당권 구성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번 저당권의 목적물 2번 저당권의 부합물 3번 저당권의 종물 4번 저당권 목적물의 지상권 정답은 4번입니다. 198번 다음 중 예금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대상은? 1번 원화적립식 예금 2번 특정금 전신탁 3번 입출금 자유예금 4번 양도성 예금 증서 정답은 3번입니다. 199번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자를 등재하는 등기이다. 정답은 5입니다. 200번 공장저당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기계기구를 단독으로 담보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한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정식담보로 운용한다. 정답은 X입니다.